그런 쓰레기 같은 후진국 한국에 가지 말라고. 아니, 내가 볼 때 한국이 그런 후진국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됐고, 이제 네 이야기 지긋지긋해. 그냥 나 한국에 갈 거야. 말리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매들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평범하게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해왔으며 곧 학사 졸업장을 취득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논문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남들이 수집한 정보를 잘 짜맞춰서 제 논문을 작성하는 것보다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취재해가며 왜 이런 현상이 생겼고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정석적이고 정확한 절차로 논문을 작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두 나라의 수도에서 공유자전거의 성공과 실패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새로운 공유 모델이 나올 때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논문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원래는 논문을 작성할 때 대학에서 일부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요즘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집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모으고 이미 기사화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조합해서 논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아주 많은 금액의 예산이 그대로 쌓여 있고 저는 제 계획을 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은 크게 웃으시며 이번에 제발 좀 이 지원금을 모두 써달라는 부탁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자료를 모아서 논문을 작성하는 게 더 쉽고 오히려 더 근거 자료가 명확한 논문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서 논문을 작성하고 오겠다는 학생을 오랜만에 보아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 중국을 오고 가는 비행기표와 그곳에서 체류할 숙소비까지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가 결제한 항공료와 숙박요금을 영수증으로 출력해서 서류를 꾸며 학과 사무실에 제출했더니 정말로 대부분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귀찮아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렇게 비용 지원을 받아가면서 한국과 중국을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이렇게 무료로 다녀오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다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좋았어요. 일단 한국과 중국을 다녀오는 비용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되었겠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며 어디에 찾아가서 질문을 해야 하는지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미리 공부하는 것 그리고 관공서에 방문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한국의 공무원들은 입직을 할 때 영어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른다고 해서 그런지 영문으로 된 질문을 넣어도 답변이 오고는 했고 그 내용도 매우 심도 깊은 내용으로 답변이 와서 한국에서 제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관공서 방문이나 실형 파악 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듯이 중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심지어 대중교통을 알아보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고 심지어 여기는 대학교죠.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곳 대학에 다니고 있고 저는 어렵지 않게 중국인 유학생 한 명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중국인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내가 혼자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로 저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 학생은 자기가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를 마주보고 식사를 했으며 천천히 중국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과 노선도 같은 정보를 공유받았어요. 마침 베이징 출신이라는 그 중국인 친구는 저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어요. 그러나 저는 중국의 공유자전거 실패 사례를 보고 그와 관련된 논문을 쓴다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중국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만 말했어요. 사실 논문의 내용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 중국인 친구는 중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매우 강한 편이었고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곳 미국에서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토론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주제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간다던가 중국의 위대한 업적을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며
구태여 궁금하지 않은 내용들을 발표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이 중국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었으나 저는 이 친구에게 얻어내야 될 정보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들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필요한 정보를 받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외국인이 중국에 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모든 결제는 요즘에 QR코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관련된 어플을 설치하고 돈을 입금해야 한다며 자세한 안내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설교를 참고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특징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굳이 왜 한국에 가냐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대국이고 한국은 중국을 모방하는 그저 변두리 나라에 불과하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듣기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매우 뒤떨어지는 나라라고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고 한국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수록 한국에 다녀온 미국인들이 한국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보지는 않고 비록 이번에 한국을 처음 가보게 되었지만 이 중국인 친구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적당히 비위만 맞춰주고 이야기만 들어주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해서 이 친구에게 말을 건 것은 아닌데 그녀와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면 그만이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던지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생각이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때 이 친구에게 너의 중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은 너무 지나쳐서 불쾌할 정도라고 솔직히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녀와 며칠간 대화하며 저는 제가 언제 중국에 가는지 일정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짧은 겨울방학을 틈타 중국을 갔다가 한국을 거쳐 한국마저 보고 올 계획이었는데 그녀는 제 일정에 맞춰 자신도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중국을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저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비행기표 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잠깐 다녀오는데 돈을 낭비하지 마라. 여기 미국에 남아서 다른 미국인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라라는 등 제발 그녀가 저를 따라오지 않고 그냥 여기 남아주기를 바랬지만 그녀는 자신의 집이 잘 사는 편이라 비행기표 값 따위는 전혀 부담되지도 않고 제가 중국에 관심이 많아 하는 것 같으니 자기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와 같은 일정의 비행기표 예매까지 맞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서야 화내면서 꺼지라고 할 수도 없고 애초에 제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업보를 쌓아서 벌을 받는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될 중국행은 당연히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담스러웠고 반복해서 들어온 중국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겨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녀는 제가 논문으로 작성할 분야에 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주기도 했고 관공서에 방문해야 할 일이 있으면 중국어가 필수이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논문 작성의 주제에 대해서 뒤늦게 고백을 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녀가 제가 중국의 단점을 보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저와 중국으로의 동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말이에요. 자기가 알기로도 베이징에 자전거 무덤이 있다며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녀와 함께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우려와 달리 그녀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고 중국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자 온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저도 도움받은 만큼 그녀의 중국 사랑에 동조해 주었죠. 저는 제 원래 목적인 중국의 공유 자전거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국인들과 만날 수 있었고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 자전거 무덤에 방문도 해보고 의미 있는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베이징의 공유 자전거가 실패한 이유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단 다른 나라들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때문에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많은 경쟁업체가 뛰어들었던 점. 하지만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 자전거를 분해해서 고철로 녹여 파는 사람, 그리고 그 자전거의 위치 추적기를 제거하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자신의 자전거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사람,
사용 직후 아무데나 버려두다시피 해서 자전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실패원이라는 인터뷰를 받아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던 중국인 친구도 아직 중국에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모두가 다 착하겠냐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말대로 중국에는 최신식 고층 빌딩도 있었고 번화한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혼자 베이징 외곽의 구역으로 나가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빈부격차가 펼쳐져 있는 모습 말이죠. 베이징 시내에서 부자들은 고급차에 고급 식당을 다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중국의 실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사실 놀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한동안 중국인 친구가 질리도록 중국이 발전했고 이제는 세계의 가장 부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잠시 제가 헷갈렸던 것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중국인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중국에서 봤던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저분한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고 공공시설들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그런 것들을 끝끝내 무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중국에서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중국이 부족한 것을 알고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리는데요. 애초에 원치 않았던 동행이니만큼 이 동행은 파행될 게 뻔한 미래였죠. 제가 중국을 보고 난 뒤 한국에 가겠다고 했던 말을 뒤늦게 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제가 한국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녀를 버리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한국 같은 나라에 간다고 화를 내는 것인지 조금 모호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 간다고 하니 한국에 대한 비난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가면 죽는다, 가면 배가 아파서 병원에 무조건 가야 한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디 끌려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 사람들은 허울만 좋고 허세만 가득한 사람들이라서 괜히 갔다가 물들지도 모른다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들 있잖아요. 그냥 제가 그녀를 두고 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말해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을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만 저는 어찌되었던지 불편한 동행을 파행시키고 한국행 비행기에 혼자 올랐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한국 비자를 따로 따놓지도 않아서 한국에 가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에 대한 나쁜 소식을 귀가 따갑게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불편한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이 그런 이미지라면 자신의 나라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을 텐데 제가 본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화난 표정으로 들어오는 승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 혹시라도 나에게 시비 걸까봐 무서워서 바로 눈을 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걱정은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했습니다.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제가 알던 그대로 너무나도 쾌적하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고 사람들도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문의를 했었던 서울시청에 가서 한국의 공무원에게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용도 해보고 그 공무원이 관련된 일 처리를 하는 것도 옆에서 구경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종 공유자전거가 이상한 위치에 버려져 있다시피 한 일들이 종종 있고는 하지만 그때마다 이용자를 추적해서 안내문을 발송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유기하다시피 버려둔 사용자에 대해서 정지를 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꼼꼼한 일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서 공유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서 자신의 개인 자전거로 개조하거나 녹여서 고물로 파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스럽게도 한국어를 매우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한국인 공무원은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했고 조금 복잡한 어휘가 나올 때면 번역기를 이용해서 제가 논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 주었어요. 어쩌면 두 나라의 공무원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던 특이한 경험이기는 했죠. 저는 단순한 관광객의 입장이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공서에 방문했고
그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던 것인데요. 사실 그 나라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한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들보다 더 꼼꼼한 일처리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공무원에게 중국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제 예상과 다르게 한국인 공무원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며 답변해 줄 수 없다는 한국 공무원의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공무원이었다면 아마 한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망했을 거야 라는 식의 부정적인 답변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게 비록 잘 모르는 분야일지라도 말이죠. 쉽게 말해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에 물들여 있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했던 저로서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도 모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두 나라를 경험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 논문을 잘 작성했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글을 쓴 김에 이번에 한국의 논문 작성이 아닌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해볼까 합니다. 혹시 아나요? 한국에서 좋은 영감을 얻어서 돌아올지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